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모 근무지에서도 경력 채용된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록을 한번 쭉 보면요. 아빠 근무지, 아버지 근무지에 채용된 자녀들의 목록인데, 그러니까 인천시 4급에 있던 아버지에 따라서 2명이 8급이 채용됐고, 충북, 충남에 각각 한 가지 사례가 나타났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특별감사에서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를 포함해서 총 5건이 아버지의 근무지에 채용이 된 건데, 구자홍 차장님, 네. 이 문제가 점차 전수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점차 확산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아빠 찬스라고 하기에는 이제 채용과 관련된 이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근무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근무한 2년이 작용을 해서 그 자녀가 수월하게 입사한 거 아니냐, 채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공정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행정감사라든지 감사원의 어떤 직무감사, 이런 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체 감사 외에는 이 잘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믿고 맡겨놨더니 이렇게 아빠 찬스를 활용한 이 자녀 채용이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10건 넘게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는 저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비판 여론이 좀 비등한 상황입니다. 네, 차장님께서도 방금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선관위는 보통 근무지를 잘 변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위원들도 마찬가지로 4급 공무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들과 또 이 면접위원들이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아빠 찬스 또는 형님 찬스 등으로 해가지고 채용된 부분들이 대부분 경력직입니다. 네. 경력직, 그다음에 특별 채용,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위직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채용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건 결국에는 뭔가 고위직에 있는 부모나 또는 형님의 어떤 도움으로 채용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장면이 사실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 대한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훼손된다 그러면 어느 기관도 신뢰를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거는 국민의 어떤 투표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편법 채용 이런 것들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민 대표기관이죠.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녀 채용 특별 의혹 사례들을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직접 추천하고 채점표를 조작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곳곳에 아빠 찬스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들이 여러 가지 제공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선관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몰랐으나 지원할 때는 알았습니다. 왜? 어찌됐든 간에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왔다 가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지금 방금 말씀 들었지만 송봉섭 사무차장은 선관위가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는 몰랐으나 지원할 때 알았다. 하지만 관련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딸을 추천 전화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박찬진 사무총장은 면접위원들이 채점란을 비워둔 채 결제 서류를 올렸고 이 서류를 결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영향력이 곳곳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명백하게 범죄다, 범죄로 보고요. 결국은 이제 세 부류를 처벌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당연히 송봉섭 차장이나 박찬진 총장 이런 분들에게 청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 실무자들도
조사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면접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국방부의 면접위원 심사위원을 해서 네. 항목별로 제가 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공란으로 둔다?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하게 직무유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채용 업무방해, 공무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어떻게 그 공란으로 면접위원이 이게 점수를 안 매기고 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이게 범죄고요. 또 이제 그 경남도 선관위 총무과장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전부 이게 동일합니다. 저도 이제 채점을 했지만 이게 다 동일할 확률은 너또 복권 확률보다 낮아요. 네. 이거는 이게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는 도 이상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불법의 문제고 그 청탁한 게 고위직이나 그다음에 인사실무자나 면접위원까지 전부 이게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기다 형님 찬스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강원 선관위 박모 사무처장이 자신의 동생 박모 씨가 이 고양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자 이 11개월 만에 벼락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간부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이 선관위 안에서 관례처럼 이런 채용 특혜가 이뤄졌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 선관위 내부의 뭐 문화라든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아빠 찬스로 인해서 특혜 채용하는 경우는 우리가 종종 보아왔지만 형님 찬스가 쓰여지는 경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강원 선관위의 박모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이제 2014년 2월에 고양 선관위 경력으로 채용을 할 때 8급으로 들어왔는데요. 2015년 1월에 7급으로 승진을 합니다. 11개월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공무원 조직 사회를 잘 보다 보면 8급에서 7급까지 승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11개월 만에 벼락 승진하는 이런 장면에서 분명히 이 형님 찬스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내부에서 아빠 찬스뿐 아니라 형님 찬스까지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사례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선관위란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서 그 안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조직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에 뭐 감사원 감사가 되었던 뭐 국정조사가 되었던 수사가 되었던 여러 가지 갈래에 그 선관위를 개혁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조속하게 지금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들이 낱낱이 좀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좀 보도된 내용들, 알려진 내용들에 따르면 아빠 찬스 관련 의혹 대상자들은 1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라고 감사원이 밝혔는데 선관위가 지난 2일 선관위원들 전체 회의에서 이 감사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이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겠다 선관위가 결의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저는 감사방해 불법이라 봅니다. 아마 이제 그 선관위가 들고 있는 조문은요. 국가공무원법 17조거든요. 국가공무원 17조. 근데 이거는 모든 감사에 관한 조문이 아니고요. 제목부터 인사에 관한 감사. 제목이 인사 부분만 특정해서 인사에 관한 감사는 예를 들어 이제 선관위 하급직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무총장이 한다.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네. 이거는 모든 감사를 다 배제하는 이런 게 규정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게 또 일반적인 공무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사에 관해서는 감사원법의 직접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법 24조를 보면요. 모든 1항의 모든 국가기관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3가지가 딱 제한적으로 예시되어 있는,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바로 이제 법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헌재, 그 다음에 국회, 이 3개는 못한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법에 감사원법에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법입니다. 감사에 관해서는 감사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은 인사에 관한 감사 극히 일부고 그것도 이게 하급직일 때 총장이 한다. 근데 지금 이게 총장이 비리에 연루된데 어떻게 총장이 감사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모든 이게 법의 규정을 봐도 선관위가 이게 지금 잘못 결정을 내린 거고요. 아마 이제 감사원은 강력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겁니다. 만약에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방해죄로 저는 고발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관위와 감사원이 각각 법 조항을 내세우면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구장훈 차장님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지금 선관위는 헌법을 얘기하면서 이 직무 감찰의 대상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선관위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 권한쟁의 심판 그 판결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임위의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그 헌법기관인데 행정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뭐 선관위의 주장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국회 외에는 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가 없는데 이 감사원법에 따르면 이 헌재는 그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근거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기관의 어떤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다라면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돼서 그 공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면 이 그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겠지만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보면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라는 굉장히 고위직들이 아빠 찬스에 직접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둘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따가운 국민 여론이 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이 지금 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가 헌법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들어서 감찰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좀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대립 이번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지난해죠 대선 사전 투표에서 소쿠리 투표에 관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고, 하지만 선관위는 그때 당시 독립적인 기관임을 좀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김광욱 교수님 어떻게 좀 결론이 났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결국에는 이 논쟁이 선관위가 사실상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로 이제 많은 중론이 모아지는 것인데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대통령도 하나의 특정 정당의 후보로서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립기관이어야 될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어떤 선관위의 대통령의 하부 조직인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정책 편향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시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감사원이 감사의 대상이라고 특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굳이 감사원이 여기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익위원회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와 있거든요. 권익위원회가 하면 되지 왜 감사원이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왜 굳이 행정부의 감사를 주된 역할로 해야 되는 감사원이 행정부가 아닌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려고 하는지 이 의도성이 좀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감사원을 제외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 감사원은 제외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감사원은 이제 유병호 감사원의 사무총장이요. 상당히 그 친여 인사 아니냐. 따라서 이제 근데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편 아니냐. 아마 이런 게 좀 꼼수 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권익위는요. 강제 조사하기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결국에 조사는 시효마다 끝날 겁니다. 왜? 강제 조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은 이제 강제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강제권이 있는데 권익위는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소쿠리 대선 때는요 좀 이게 논란이 있어요. 소쿠리 대선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거는 이게 감사 아무리 소쿠리 대선이 잘못됐더라도 네. 이거는 선거 관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가 제한될 수도 있겠다.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불법 채용은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헌법의 독립기관이라는 거는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헌법의 독립기관이다. 근데 불법 채용이 왜 헌법의 독립기관이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법 채용은 선거관리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글도 쓴 것처럼 옛날에도 이게 그 감사원에 감사받은 선례가 많아요. 옛날에 2016년, 19년 전북에 그때도 감사원에서 선관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감사를 예, 했던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그 헌법의 관행이 무조건 이게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지금 두 기관의 대립 국면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립이 좀 일어날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